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작성 페이지 생성하는 거 일단 순서는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앞서서 보드 페이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보드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거기다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드 페이지로 먼저 이동해서 해당하는 이 링크 정보는 여기다가 표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하위 섹션에다가 제가 링크 일단은 주도록 할 거고요. 링크니까 여기다가 링크 대문자로 link 넣어주시면 링크 라우터 도미자 그죠? 이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넣어줄 거고요. 보드 링크는 일단은 new라고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링크는 현재 폴더 아래에서 new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대 경로로 썼는데 이거 상대 경로로 썼는데 실제 절대 경로로 쓰면은 이렇게요. 그 슬러시 board 즈 안에 new라고 해서 들어갈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보드즈에서 들어오는 페이지잖아요, 그죠? 페이지이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에서요 new라고 링크를 추가를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거는 글쓰기요. 물론 버튼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하게 버튼으로 만들어 볼까요? view 버튼 태그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게요. 링크가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감싸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세 경로로 썼는데 이게 이제 404가 뜨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게시글 누르면 이렇게 게시글 테이블 내부에 이렇게 글쓰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드즈라고 돼 있는데 이 보드즈가 현재 있는 URL 경로잖아요,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new 뒤에만 여기다가 new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클릭 그죠? 현재 폴더 기준으로 해가지고 new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URL 기준으로 해서 뒤에다가 new라고 이렇게 상대 폴더로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보드지에다가 new라는 하이 경로네요, 그죠? 하이 경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 경로로 구성하는 거 연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에서도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변경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드지에다가 new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하이 경로에 해당하니까 실드런을 이용해가지고 경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럼 보드즈로 이동되는 게 이 엘리멘트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잠시 복사를 떠가지고 여기 있는 요소가 엘리멘트인데 이 엘리멘트를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실드런으로 변경해서 넣어주시고요. 대괄호로 대괄호로 콜론 대괄호로 표기해서 여러가지로 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는 페이지 분기죠. 그죠? 방금 보드즈로 들어온 요소는 제가 복사 떠났거든요, 여러분들. 네, 원래는 요걸로 패스가 있었는데 요놈이 인덱스 페이지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기본 페이지가 되면 되니까 이거 기본 페이지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rue 인덱스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죠. 보드로 들어오면은 보드로 들어온 거가 이게 기본 페이지입니다. 보드 폴더로 들어오는 거를 보드 페이지로 연결할게요. 이게 가능해지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뭐 사실은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여기 있는 거는 패스 기본 페이지는 하나니까 패스로 아까 넣어준 게 여기 있는 정보는 아까 뭐예요? new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여기는 우선 보드에 write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라고요. 요거 안 만들었죠. 이번에도 원래는 얘를 먼저 만들고 처리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단은 라우터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누에 대응하는 페이지 정보 일단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드지에다가 뉴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안 만들어 주니? 이거 그 혹시 단축키 아세요?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플러그인 깔아야 되나? 그냥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잘 쓰지는 않아서 요거 이름 일단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놓고 어디서 만들 거냐면 이 보드 페이지 이잖아요. 요거 좀 수정 좀 할게요. 요거를 일단 페이지에서요 요렇게 뉴 폴더 하나 만들고요. 보드라고 BOARD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보드 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페이지 아래다 넣었는데 요거를 잡아가지고 보드 아래로 이렇게 쓱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버릴게요. 무브. 네,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보드 페이지 정보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 좀 해봤습니다. 아까는 그냥 그 페이지 바로 하위에다가 보드 페이지요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왜냐면 이 보드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다가 좀 페이지가 여러가지로 제가 분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이 모아놓고 처리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보드 잡아놓고 우클릭 다시 파일 만들어서요. 파일 이름이 아까 방금 보드 라이트 페이지요 라고 해서 만들려고요. 이렇게 해서 index.jsx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네, 보드 페이지도 있고요. 보드 라이트 페이지가 이렇게 보드 안에다가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겠죠. 관리가 좀 더 편해지겠다. 뭔가 파일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게시글만 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를 페이지로 꼭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라이트 페이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다가요 마찬가지로 보드의 컨스트 네. 보드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보드 페이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에러 펑션 이용해가지고 펑션 컴포넌트 페이지 컴포넌트 리절트 에다가 구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코드만 넣어놓고 준비합니다. 여기도 저는 그냥 섹션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섹션으로 넣어서 만들어 버리도록 하고요. 네. 보드 페이지 섹션이요. 당연히 익스포트 디폴트 네, 해주시면 되겠고 익스포트 디폴트 해주시고요. 네, 보드 페이지 라이터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CSS 파일 안 만들었네요. 여기도 디자인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할 예정이잖아요, 사실은. 보드 페이지 .css 그죠? 이름 똑같이 복사 뜨고 하니까 되게 편해요, 사실은. 복사 뜨고서 이거 파일 하나 복사 떠서 계속 이거 뭐야 얘? 네. 자동으로 들어가네. 리턴이었는데, 그지? 리턴 코드였었고요. 네. 위에다가 임포트해서 넣어주시고요. 임포트 코드는 네, 방금 했던 거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요놈 CSS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거는 누구예요? 그러면 작성 페이지요. 일단은 H1 태그만 하나 넣어놓을게요. H1 태그 넣어놓고요. 이거 뭐야? 게시글 작성 폼만 넣을 거예요. 사실은 폼만 넣을 건데요. 폼 태그로 만드시면 되겠다. 그죠? 물론 여기를 저는 폼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F 아래. 그래서 페이지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페이지로 구성해도 되기 때문에 심플하게 일단은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폼이긴 한데 폼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페이지를 구성했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뽑아가지고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네, 여기 그 폴더를 엔티티가 있고 추가적으로 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맞죠? 엔티티 폴더가 있고 피처 이제 폴더를 추가적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죠? 작성 폼은 어떤 작성 기능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구성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페이지로 구성 안 해도 되는 요소인데 일단 페이지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뭐 구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라이트 페이지 작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단 제일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봤다는 얘기예요. 위에다가 라이트 페이지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잘 변환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펌으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페이지가 그쵸, 리스트 페이지에다가 명단 넣어서 좀 해보죠. 확인 한번 할게요. 오, 잠깐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거 넣어주시고요. 잘 나왔었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게시글 페이지 나왔다가 하이 메뉴에서 제가 클릭하면은 네, 글쓰기 작성 폼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게시글이요, 폼이요, 게시글로 가면은 이놈이 보이고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페이지로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동작 방식을 그대로 세 번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라우터에서요, 여러분들이 상위 구조, 하위 구조로 이렇게 칠드런을 이용해 가지고 쭉쭉쭉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됐죠? 만약에 페이지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제가 다르게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폼 태그에서는 작성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1 태그 되게 꼴보기 싫었고 안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넣어주도록 하고요. 홈 태그에다가 그대로 우리 일단 디자인 없을 거니까 P 태그 이용해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띄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게시글 원래 제가 아까 프론트부터 할 건지 백엔드부터 할 건지 고민했었는데 프론트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백엔드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서버까지 전달하는 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 요소 이용해 가셔가지고 인풋 넣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전에 디자인 요소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쵸? 위젯 뭐 우리가 위젯 말고 뭐죠? 쉐어드에다가 우리 디자인 미리 적용해가지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하셔도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인풋 태그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적용하고 난 다음에 요것도 하나씩 일단은 연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시글 작성글 쓸 거니까 일단 네임 넣어주시고, 요거는 뭐예요? 뭐 타이틀로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 뭐 좀 이따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 넣어줄 거예요.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어로 일단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로 구성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컨텐츠 넣어주도록 할게요. 게시글에서 그 다음에 작성자 정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작성자 정보는 제가 아직은 여기서 우리가 작성자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개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과 요놈만 반영해서 넣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서브밋 버튼만 만드시면 되겠다, 그죠? 버튼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네. 서브밋 버튼 태그로 만들 거고요. 타입은 물론 안 넣어줘도 기본적으로는 서브밋이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네, 이거 등록이라고 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폼 잘 만들어졌겠죠? 저장하시고 그러면 게시글 들어오시고 작성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있겠죠. 와, 너무 예쁜 디자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목적은 여기다가 등록한 내용들 작성하고 있는 제목과 내용을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요렇게 이제 서버로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저 서버에다 전달할 건데, 이렇게 동기적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지금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동기로 요청을 할 겁니다. 비동기 요청은 패치 API 이용하거나 액셔스 모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저기 처리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 입력했던 폼에다가 입력했던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집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현재 있는 섹션이래. 네, 여기 있는 그 컴파운트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요. 자, 여기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그 타이틀을 수집하는 요소를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요. 미안해요. 유즈 스테이트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처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쓰는 거고 데이터는 우리 문자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디폴트로 넣을 거고요. 유즈 스테이트는 일종의 아까 변수를 말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컨스트 변수 처리할 건데요. 컨스트 변수는 수정 불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이거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고요. 근데 이제 이 수정 불가 컨스트이기 때문에 수정해주는 누구야? 세터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title set title 이렇게 해당하는 읽기 전용 변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누적을 시킬 거라는 얘기인데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좀 반응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정보를 어디에다가 표기하냐면 value 속성에다가 이렇게 저장했었잖아요. 그죠? 반영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반영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아무것도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컨스트 변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입력해봐야 value가 수정이 안 돼요. 그지? 수정이 안 되겠죠. 그죠?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입력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수정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 변수에 수정이 반영되면 계속 수정 반영되게끔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시킬 거라고요. 수정 반영하는 거는 제가 입력했을 때 입력을 하면은 해당하는 밸류가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키가 입력이 됐을 때 그래서 수정하는 거니까 change event, on change네요. 그죠? on change 이벤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누구를 호출해줘요? 요놈을 통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에러 펑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set title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타이틀에다가 누구를요? 요놈을 입력되는 내용들을 전달해서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놈의 입력된 밸류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밸류를 넣어주려면 누가 넘어와야 돼요? 이벤트 요소를 통해서 이벤트에 있는 타겟 이벤트 온체인지가 반영된 이벤트 요소예요. 그죠? 누가 어떤 태그가 변경이 됐는지를 잡아주는 게 이벤트 요소라고 했고요. 이벤트 타겟이라고 했고요. 이 타겟 안에 있는 누구요? 밸류인가요? 점해서 밸류 속성이니까 밸류 값을 전달해주면은 됐나요? 맞아요? 조금 복잡한 코드이긴 한데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체인지 이벤트를 여기다가 핸들러 만들어서 쓰시면 되긴 합니다. 일단은요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등록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도 어디다가 등록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에도 반영해 주시면 되겠다요. 그러면 해당하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를 처리하기 위한 수집하기 위한 정보 누구 넣어줘요? 컨텐츠 정보 넣어주시면 되겠죠? 컨텐츠 이름은 set 컨텐츠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소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합시다. 복사해서 집어넣고요. 이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컨텐츠는 컨텐츠고요.
여기 있는 거는 set 컨텐츠겠죠, 그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도 반영되고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잘 반영이 되고 있네요, 그죠? 네. 둘 다 체인지 이벤트죠. 코드는 어때요? 물론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거는 set 컨텐츠, set 타이틀 이렇게 따로 해당하는 요소로 전달을 하고 있긴 하죠, 그죠? 일단 놔둘까요? 함수 따로 뽑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은 어디 변수에?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에 계속 이 변수 값 안에다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폼 태그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입력된 내용들이 각각 타이틀과 내용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여기서요, 이벤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폼 태그는 그저 우리가 눌렀을 때 서브밋 처리, 전송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도 폼 태그에다가 이벤트, on 서브밋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요. on 서브밋 이벤트 요소 있을 때 이거 핸들 만들게요. 이거 핸들 서브밋 서브밋이 발동하면 이거 호출하면 안 됩니다. 알죠? 링크만 넣어준 거예요. 함수 링크를 넣어준 겁니다. 자, 이 on 서브밋이 발동했을 때 누구를 실행해 주세요? 네, 여기는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함수니까 이렇게 함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때요. 함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콘솔 점 로그에다가 누구야? 위에 있는 타이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앞에다 복사. 뭐 로그는 여기 있으니까 컴마 해가지고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 값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컨텐츠도 똑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뭐가 하나 발생해요? 네, 여기다가 이거 제목입니다. 그죠?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요, 내용이에요. 내용 넣어주고 얘를 등록 누르면 얘가 실행이 돼서 어디에 뜬다고요? F12 로그에 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죠? 다시요, 제목,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슉 해서 여기다 찍으려고 했는데 방금 보였다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 눌러주면은 얘가 지금 보시면 리프레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리프레시가 되고 있네요. 요거 리프레시. 그래서 우리가 폼 이거 전송현이 리프레시 되고 있는 거 기능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폼 태그의 기능,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죠? 기본 기능이 발동해서 그래요. 아시죠? 서브밋 기능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벤트 인자 하나 받아가지고 이벤트 점 프리벤트 디폴트였나요? 디폴트 해주시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벤트 기본적으로 네, 서브밋 발동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죠? 홈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가서 볼게요. 글쓰기 여기다 넣어주시고 보시면은 그래서 얘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가 새로 고침이 됐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리셋이 되겠죠, 그죠?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될까?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이렇게 등록해 볼게요. 그죠? 새로 고치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브밋 동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홈 태그의 동작을 방지하고 있는 기능이 있죠? 버튼 A 태그도 링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방지하고 싶으면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링크 태그 같은 경우는 링크라는 컴포넌트 태그를 라우터 돔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은 프리벤트 디폴트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쵸,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는 변수에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도로 우리가 뭐 여기는 뭐 아이디 잡아가지고 해당하는 밸류를 읽어오고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가 됐어요? 수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버로 이제 전달하면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을 서버로 전달할 겁니다. 서버로 전달할 때는 일단은 뭘로 만들 거냐면 네, 객체로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들 객체로 전달할게요. 물론 폼 데이터로 전달해도 되고요. 객체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게시글 정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물론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여기서 객체로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죠? 이거 게시글 정보죠. 이거 컨스트 객체로 컨스트 이거 누구죠? 보드잖아요. 보드 BOARD 보드 저장할 거잖아요. 그죠? 세이브 아이고 컨스트 변수 보드 데이터잖아. 그죠? 네, 데이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데이터 저장할 보드 데이터요. 네, 게시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네, 넘어온 데이터는 여기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넣어주시고 물론 타이틀은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타이틀은 컬런 값으로 타이틀 이런 식으로 넣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만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타이틀 이렇게 넣어주시고 컨텐츠 이렇게 넣어주습니다. 타이틀은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타이틀은 타이틀 원래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 아이고 타이틀이죠. 키앤밸류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줘도 되지만 실제로 왼쪽은 변수가 아니고 문자일이죠. 사실은 그죠? 타이틀 문자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문자일이고 컨텐츠 문자일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구성하시면 얘는 문자열 타이틀입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죠? 원래 키값은 제가 문자열로 우리가 넣지 않아도 문자열로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밸류는 위에 있는 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일이 이렇게 넣기가 귀찮을 때는 어떻게 넣으시면 돼요? 네, 오른쪽 거는 요놈이고요. 그렇죠? 얘 클릭하면은 얘가 그 활성화되는 그 색깔 좀 보실래요? 색깔이 좀 흐릿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객체 변수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무슨 타입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문자열입니다. 물론 여기도 문자열이긴 한데, 그지? 문자열 변수이긴 한데, 요거는 변수 컨스트에 있는 문자열입니다. 라고 돼 있고,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객체로 정렬되고 있는 객체의 속성이잖아요. 속성 문자열입니다. 라는 얘기, 그죠? 여기는 변수 문자열이 아니고 속성값, 이 객체 변수의 키앤밸류잖아요. 그죠? 키앤밸류에 해당하는 문자열 변수입니다. 문자열 값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변수가 아니고요 왼쪽 오른쪽 것만 변수가 적용된 코드다. 근데 똑같이 써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만 써도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이 값을 이용해서 키앤밸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면은 나중에 이제 쓸 때는 전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요. 여러분들이 쓸 때는 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만 써주시면 키앤밸류 이렇게 넣어준 거랑 동일하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아까 수집된 내용들이 여기 있는 보드라는 데이터로 수집이 됐잖아요. 맞죠? 일단은 패치 API를 통해서 한번 서버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패치 쓰는 거 모르시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슈 검색하시면 되겠다, 맞죠? MDN에서 패치 API, FPT API, 아예 딱 뜬다, 그죠? MDN 가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MDN DOC 가서 보시면 안 되겠고, 패치 API 사용하는 방법이요, 그죠? 패치 API. 저희가 이거를 어디다가 넘길 거냐면
서버로 전달할 거잖아, 그죠? 사용하기 나왔고요. 서버로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네요, 그죠? 패치에서 서버 주소 넣어주시고요, 그죠? 여기 코드 그대로 복사해볼게요, 여러분들. 복사. 뭐가 빠져있는 느낌인데요? 헤더 정보가 빠져있긴 하다, 그죠? 일단은 냅둘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아래서 네, 패치 IP로 이렇게 전달해서 쏠 거라고요. 여기는 함수네요, 그죠? 이 함수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데이터는요. 패치 API로 이렇게 전달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 게터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래 거 예제를 볼게요. 다시요. 복사해 왔는데 다른 예제 볼게요. 기본적으로 문법은 이렇게 호출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뭔가를 전달할 목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전달할 때는 여기다가 URL 뒤에다가 이렇게 옵션이 있네요, 그죠? 옵션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는 body라는 속성에다가 반드시 body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 데이터의 유형에 맞게끔 컨텐츠 헤더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그죠? 이 정보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할 건지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URL은 제가 임의로 저기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바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바디 부분들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그러면 요놈이 저 안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죠? 그 포스트 메서드 구현 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 안에 것을 복사해 볼까 봐요, 그죠? 복사해 가지고 다시 할게요. 안에다가 놓고 있는데 제가 요놈을 분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분리 지우고, 이거 였긴 했었는데 이요 아래다가 분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다가 분리해 볼게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 사실은. 포스트 예제예요, 그죠? 너무 많이 가져왔어. 포스트 데이터요. URL은 여기다가 써주시면은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반영이 될 거래요, 그죠? 서버에 들어가는 거. 데이터 요소는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요소들은 네, 여기 기본값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기본값으로 넣어달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데이터. 아, 이거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오는구나. 여기 있다, 그죠?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삽입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슝. 아이고야, 컨트롤 G. 그럼 데이터로 요거를 호출해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모두 필요 없고요. 요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요, 이거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로 보낼 거예요. 그래야지 데이터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요거는 주석이기 때문에 지워서 그대로 쓸 거고요. 포스트로 보낼 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도 또 다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지울 겁니다. 근데 기본 구성이 요 놈입니다. 많이 심플해졌죠? 그러면 호출하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호출하는 방법이 있네요. 요놈이 여기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포스트 데이터요, 이렇게 호출하면서 전달하시면 되겠죠. URL 정보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고, 두 번째 인자로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데이터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디폴트 값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이게 비어있는 객체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도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쓸 이유가 없네요. 일단 사용 방법, 패치 API 이용한 방법. 물론 좀 더 편한 엑시오스가 있긴 합니다. 엑시오스는 이제 모듈을 설치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한번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서버로 보낼 거잖아요, 그죠? 서버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HTTP
로컬호스트 아직 구성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서버 만들면 8080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죠? 8080 안에다가 API 서버 만들 거잖아요, 그죠? API 이거 보드 즈로 처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가정하에 이런 주소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요 주소가 너무 길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에도? 네, 변수로 넣어놓고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서브밋이 발동하면 요놈이 실행을 해서 보드 데이터를 이렇게 객체 정보로 넘겨주면 여기는 문자열은 앞에 있는 URL로 전달되고 보드 데이터는 여기는 데이터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전송할 보드 데이터가 데이터로 전달되고 전달된 데이터는 여기 있는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네, 실행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패치 RP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호스트로 요청했고요. 헤더 타입은 JSON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객체는 JSON 스트링 파일을 통해서 네, 증명화 시켜줘야 된다 했었잖아요. 어차 객체이기 때문에 그죠? 문자화예요. 사실은요. 문자 스트링 파일 이런 뒤에 i파이 이런 무슨 화 할 때 쓰는 어미 있잖아요. 그죠? 스트링화 시켜서 보냅니다. 문자열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문자열화 시킵니다. 객체인데 객체를 문자열처럼 쭉 만들어서 문자열 쭉 나열시켜져 있는 글자 타입으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거는 다시 좀 전달하고 나면은 await가 처리되어 있잖아요. async await.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비동기로 처리할 때 서버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할 동안 기다리는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정상적으로 응답이 요청이 되면 그 다음 요소를 실행합니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 있는 호출하고 있는 함수는 원래는 코드가 바로 끝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리하고 나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 찍어서 저희가 then 다음 요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then은 넘어온 게 이제 제이슨으로 변환해가지고 응답 데이터 응답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죠? 이 놈은 then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실행하는 코드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console log 라고 해가지고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없으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성공. 이거는 뭐 성공이에요? 그 DB에다가 서버에다 전달해서 DB에다 넣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게시글 저장 성공이겠죠. 게시글 저장 성공 이런 메시지를 콘솔에다가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입니다. 자,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서버가 없잖아요, 그죠? 서버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404가 뜰 거예요. 일단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응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서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 데이터를 서버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코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통해서 오류가 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요. 네, 홈 일단 새로 고침해서 아이고, 네, 여기서 가셔도 되겠다, 그렇죠? 수동으로 했는데 홈 게시글 작성 여기다가 제목 넣어주시고 내용 넣어주시면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항상 네트워크 탭 준비해 주시고요. 등록했을 때, 그쵸? 네, 서버로 이렇게 전달을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폼 데이터였는데 일단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로 요청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에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 서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에러 코드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에러 캐치는 따로 에러에다가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에러 났을 때, 그죠? 이거 서버가 실패했네요, 그러면 점 뭐예요? 캐치를 이용해가지고 캐치 메서드에다가 이거 에러 로그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처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네, 실패 시에 처리한 거죠. 물론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그 서버 연결 실패, 현재는요, 물론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라고 써볼게요. 실패했었어.
에러 로그는 따로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시글 글쓰기 넣어가지고 여기 클리어 할까요? 물론 새로 고침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긴 하겠죠. 네, 제목입니다. 그지? 네, 내용입니다. 넣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그죠? 네, 요게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에러 로그 서버 연결 실패 이렇게 실패됐다고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서버 구축을 해가지고 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되겠죠. 물론 서버도 이제 설정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성만 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서버는 DB를 우리가 어디다 쓰고 있냐면 AWS DB에다 쓰고 있으니까 그거 설정하는 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까지 다음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